감자튀김, 계란 후라이, 돈가스까지 그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려서 어느 집에나 냉장고에 하나쯤은 쟁여두고 있는 마법의 소스 케찹. 그런데 이 케찹에는 왜 늘 토마토라는 글자가 붙여서 토마토 케찹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케찹은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소스일까요? 오늘의 식사는 케찹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음식의 역사를 잊은 자에게 다음 끼니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TV의 호잉입니다. 케찹하면 감자튀김 하면 또 미국이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케찹은 미국에서 만든 소스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케찹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원 또한 한자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의 광동성 옆에 있는 복건성의 방언인 민남어죠. 이 케찹은 케와 치압의 합성어인데요. 이 민남어에서 케는 한자어로는 복어규자로 남쪽 지방에서는 저장된 생선을 뜻하는 말이고, 이 치압이라는 한자어는 즙자로 소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케찹은 저장된 생선의 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선 액젓 정도의 소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가 1도 안 들어간 이 생선 액젓이 어떻게 오늘날 감자튀김과 환상의 조합을 이루어내는 이 토마토 케찹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이 생선으로 만든 케첩이 지금의 세계적인 토마토 소스로 거듭나기까지는 길고 긴 역사의 여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생선 액젓인 케첩조차도 중국 전역에서 유명한 소스가 아니라 중국 남쪽 지방, 그러니까 광동성과 복건성 일대 사람들만 즐겨 먹던 특산물, 지역 특산물 정도였어요. 이 광동성과 복건성은 중국의 가장 남쪽 지방에 있는 성으로 대만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생선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날씨가 습해서 오래 저장해두고 먹을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비법 소스였던 것입니다. 이 음식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건 기원전 200년경 한무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무제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영토 확장이었죠. 이 남쪽 지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광동성과 광서성,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한무제가 남월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의 복건성 지역을 지나다가 이 케첩이라는 생선 소스의 냄새를 맡고 반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의 기록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합 농업기술서인 제민요술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汉武帝追赶蛮夷，来到一片海岸，闻到了强烈而令人垂涎的香味儿，但却不知从何而来。他派了一位使者去调查。 이족을 추적하여 해안까지 따라가던 한무제가 아주 강렬하면서도 맛있는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알 수 없어 사람을 보내 그 출처를 조사해 오게 했다. 一位渔民说，味道是来自一个地沟中，里面叠着一层层的鱼内脏，上面盖着的泥土都无法挡住香味四溢。帝王尝了一口，十分满意。 한 어부가 그것은 생선 내장을 켜켜이 쌓아둔 웅덩이에서 나는 냄새라고 말해주었다. 덮었는데도 틈새를 비집고 냄새가 풍긴 것이다. 그 산물을 맛본 황제는 그 맛이 마음에 들었다. 한무제의 이 촉대로 중국식 케첩은 복건성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이후 이 케첩은 광저우 항구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깨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향신료와 도자기를 구하러 동남아시아에 온 네덜란드와 영국이 설립한 아시아의 무역 창구인 동인도 회사를 통해 또 빠르게 유럽 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찰스 로키어라는 영국인이 1703년도에 쓴 인도에서의 무역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첩은 통팅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을 아주 싸게 제조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이보다 더 수익성 높은 상품은 없다. 여기서 통팅이라고 하면 베트남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동남아나 중국에서 아주 값비싼 이 생선 액젓인 케첩이 유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아시아의 아주 신비로운 조미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 특히 영국에서는 이 케첩 소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로 계속해서 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와서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아시아의 수입 양념을 처음에는 그냥 사 먹다가 그 값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 영국의 수많은 집밥 백선생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생선이랑 비슷한 엔초비도 넣었다가 또 다른 생선도 넣었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도대체 그 맛이 나지 않자 케첩의 주재료인 생선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유럽인들의 페보리트 시푸드인 굴과 호두 그리고 버섯을 넣어서 버섯 케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케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마토는 거무죽죽한 색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유럽식 버섯 케첩이 토마토를 만난 건 18세기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유럽의 버섯 케첩을 먹고 있었는데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식량이 귀해졌고 이 빨리 자라고 재배가 쉬운 데다가 통조림으로 만들어 긴 시간 보관하기도 쉬웠던 토마토가 군용 식량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인들의 입맛이 토마토 통조림에 길들여지면서 기존의 케첩 재료 역시 자연스럽게 값비싼 버섯이나 호두 대신에 저렴한 토마토로 대체되면서 지금의 토마토 케첩이 재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경부터는 미국의 하인즈와 같은 제조회사들이 설탕과 식초를 곁들여서 지금의 새콤달콤한 현대식 토마토 케첩의 맛이 대중화되면서 미국의 국민소스로 등극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소스로 거듭나게 된 거죠. 중국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기까지 케첩의 이 길고 긴 여정에는 단지 음식을 버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먹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식욕이라는 본능과 이 값비싼 아시아 조미료를 팔아 돈을 벌고자 했던 유럽인들의 부를 향한 욕망 그리고 전쟁 속에서 토마토 통조림을 먹으며 살아남고자 했던 미국인들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지극히 평범하고도 강인한 맛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꾹!